맞지? 병원 후기 쓰면 바로 블로그 날아간다고요? 뭐 무료 선착순 막 이런 단어만 써도 저품질이 온다던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오늘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온갖 카더라 중에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시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금기어 관련된 소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들 그리고 제 경험들을 집약해서 한번 들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기어 리스트 이거 진짜일까?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소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금기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출, 보험, 시술, 도수치료, 탈모, 마사지, 추천, 무료, 선착순, 다운로드, 받기 뭐 이런 비슷한 마케팅 용어들까지도 금기어로 치부가 되고 있더라.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단어들 진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그냥 딱 봐도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키워드들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추천, 무료, 선착순 막 이런 마케팅적인 표현들까지도 정말 금기어가 되는 건가? 이런 카더라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포스팅을 쓸 때 덜덜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추천을 추천이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의 공식 입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검색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어떤 공식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1번 불법성 이거 당연하죠. 이거 마약, 해킹, 사기, 불법 제품 판매 등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2번 성인 콘텐츠 이건 뭐 빼박이지. 3번 스팸성 콘텐츠 의미 없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그냥 어그로만 끌려는 그런 낚시성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히든 키워드라고 있었어요. 키워드를 막 도배를 해놓고 흰색 바탕으로 그거를 이렇게 칠해놓는 거야. 안 보이게. 근데 알고리즘은 그걸 읽겠죠. 근데 보는 사람은 그걸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한다. 색깔로 칠해놓는 경우도 있었고 글씨 크기를 1포인트로 줄여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온갖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네이버가 다 잡아냈다.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생성한다든지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이게 과거에 굉장히 활보를 쳤었는데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죠. 조금 다른 유형으로.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AI를 이용해서 포스팅을 자동으로 대량으로 쿡쿡 찍어내는 분들이 막 부지기수다. 5번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도 검색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양질의 내용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 개인정보가 이미지에 들어가 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누락이 돼서 그 이미지를 삭제하고 나니까 누락이 풀리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5가지 사례에 각 단어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쓰면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근데 이것만 짜증게 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돌려 쓰는 기술도 솔직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더더 조금 좀 주의해야 될 키워드는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그리고 어떤 시술 관련 키워드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입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저도 입문자 때 그냥 막 썼던 키워드긴 하거든요. 병원 갔다 왔던 거. 제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쯤이 우리 애가 한 3살, 4살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나이에 애들 되게 병원 자주 가잖아요. 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육아를 했었기 때문에. 제목에도 막 병원 쓰고요. 본문 내용에다가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막 내용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다. 즉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녀온 직접적인 내 후기예요, 내 육아 일기예요 하더라도 내 블로그가 스팸 필터링으로 엮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블로그에 그 일상글이라고 쓴 게 기계가 그걸 봤을 땐 병원 광고로 오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인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의료법상 여러분들은 의료 자격이 없죠. 저처럼 실제 의료 자격이 없는 분들은요, 이 병원 관련 정보 자체를 노출하는 게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이버의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의 이게 일상글인지 육아글인지 그거 관심이 없어. 병원 얘기가 나오면 일단 민감한 거야. 왜? 광고가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의료법도 걸려있거든. 그래서 그 글이 진짜 후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마케팅이었는지 그거를 이 사람이 아니야, 기계가 판단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랑은 관련 없이 스팸 필터링에 걸릴 수가 있다. 충분히. 실제로 병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후기인 것처럼 해서 그걸 둔갑해서 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글을 보고선 어떤 특정 병원을 이미 갔을 수도 있어. 우리도 그걸 모르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일반인들의 블로그 글까지 다 때려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맛집이든 어떤 의료 시술을 받은 키워드가 있어. 그러면 경험담으로 풀어내면 되지 않냐? 맞아요. 최대한 경험담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맛집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문단 구성이, 즉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전체 포스팅의 그 구성이 너도 나도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보통 맛집 포스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입부에 그 음식점의 외관 사진이 들어가면서 주차 얘기, 그리고 좌석 얘기, 영업시간 얘기, 이런 정보들을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나와? 메뉴 나오죠. 메뉴판을 보여주든 아니면 이렇게 메뉴가 그려진 사진을 찍어서 넣든, 그 다음에 또 뭐야?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 사진 나오고,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구성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고로 오인받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맛집 포스팅은 결국 그 구성의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상위 노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스팸 필터링에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찐후기가 되려면 내가 강조하고자 했던 그 음식의 어떤 후기, 그러면 그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맛에 대한 평가랄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주관적으로 쓴다. 그리고 시술 포스팅, 대표적으로 아마 피부과가 있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내가 어떠한 시술을 받았어. 그 후기를 좀 쓰고 싶어. 쓸 때 이건 꼭 지키세요. 굉장히 자세히 해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시술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기계들 중에서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 근데 이걸 내가 최대한 의료인의 입장에서 풀면 안 돼요. A, B, C 이런 세 가지 시술법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격은 어땠고, 그리고 뭐 통증은 어땠고, 그리고 뒤에 후처리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술을 이게 좋아요, 추천드려요, 이걸 꼭 해보세요, 이런 멘트들은 다 빼세요. 어떻게 쓰냐? 그냥 담백하게. 내가 이 시술을 받았는데 진짜 만족스러워,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내가 고민했던 과정들에 대한 정보만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 스팸 필터링에 걸리는 확률이 확 줄어든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긁어온 카더라인데 한번 판단해달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의료 시술부터 의심문장, 의도성 표현, 그리고 기타 주의 키워드까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인터넷 카더라상으로 떠돌고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약간 표현을 에둘러 쓰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하나 뽑아보면 피해야 할 표현은 잘하는 병원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드려요. 이거 X. 반대로 괜찮은 표현은 지난달 이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어요. 제 경험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무료로 드려요. 대신에 제품 체험 기회를 얻게 돼서 사용해봤어요.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신청자가 많으면 빠르게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땡땡땡의 할인은 전화 문의를 해보세요 가 아니라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나한테 최고의 시술이었습니다. X. 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고 저한테는, 제 기준에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피부관리 1위 샵이에요. X. 제 주변에서도 자주 가는 곳이라 궁금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 다녀와 봤어요. 땡땡땡 추천드려요. X. 제 입장에서 괜찮았던 부분은 이런 점이에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X인 사례를 O로 바꿔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에둘러 하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최대한 이런 주의 키워드, 위험 키워드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현들까지도 걔네들은 다 이렇게 좀 담백하게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주관이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만 잘 풀어내는 게 습관화가 된다면 인터넷상에서 온갖 떠도는 그런 카더라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다. 종합해보면 금기어? 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는데 문제는 걔네들의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풀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런 키워드 써서 저품질 됐어요, 이거 써서 누락됐어요 하는 분들 들어가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맥락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꾹꾹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원이었습니다.